죄송합니다. 저기 차 좀 빼주시겠어요? 9월에 따스한 햇살이 내리쬐는 오후, 저는 블룸 카페 주차장에서 주차 안내봉을 들고 손님들을 맞이하고 있었습니다. 주황색 조끼를 걸치고 낡은 모자를 푹 눌러 쓴 제 모습은 어디서 봐도 평범한 주차 요원일 뿐이었죠. 그런데 31년간 법정에서 판사 가운을 입었던 제가 이곳에서 주차 요원으로 일하게 될 줄 누가 알았겠어요? 아, 할아버지. 몇 번이나 말씀드려요? 그쪽은 직원 주차 구역이라고요. 날카로운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고개를 돌리니 까만 하이힐을 신고 손목을 딱딱 흔드는 여자가 보였어요. 제 아들의 예비 며느리 서유진 씨였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저를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머리를 염색하고 콧수염을 기르고 두꺼운 안경까지 쓴 제 모습을 보고는 단 한 번도 제 얼굴을 똑바로 쳐다본 적이 없었으니까요. 죄송합니다, 사장님. 제가 잘못 안내했습니다. 제 입에서 나온 목소리는 한없이 공손했습니다. 법정에서는 권위 있는 어조로 수많은 판결을 내렸던 제가 이제는 김봉구라는 이름의 주차 요원이 되어 사과하고 있었죠. 정말 나이도 있으신데 이런 일 하기 힘드시죠? 실수 안 하시려면 정신 차리셔야죠. 유진은 손님들이 있는 자리에서도 거리낌 없이 저를 질책했습니다. 제 앞을 스쳐 지나갈 때마다 그녀의 향수 냄새가 코끝을 스치곤 했어요. 하지만 그 향이 이제는 불쾌하게 느껴졌습니다. 이미 며칠째 이어진 일이었으니까요. 할아버지, 괜찮으세요? 누군가 조심스럽게 다가와 물었습니다. 카페에서 일하는 대학생 알바생 민지였습니다. 그녀는 언제나 저를 존중해 주었죠. 아침마다 안녕하세요, 할아버지. 라고 밝게 인사하는 유일한 사람이기도 했어요. 괜찮아, 민지야. 나야 뭐 주차 안내하는 게 일이잖니. 민지는 걱정스럽게 저를 바라보며 작게 한숨을 내쉬었어요. 사장님 왜 그러시는지 모르겠어요. 할아버지는 항상 열심히 하시는데. 저는 그저 미소를 지어 보였어요. 민지의 따뜻한 눈빛이 오히려 제 마음을 편하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이 세상엔 아직 좋은 사람들이 있다는 걸 느끼게 해주는 아이였죠. 그때 제 주머니에서 진동이 느껴졌습니다. 휴대폰 화면에는 아들라는 발신인이 떠 있었어요. 아들의 이름을 보는 순간 제 손이 조금 떨렸습니다. 아버지, 오늘 저녁에 시간 되세요? 유진이랑 같이 인사드리러 가려고요. 아들의 목소리는 평소처럼 밝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답할 수 없었어요. 카페 주차장에서 일하고 있는 김봉구 주차 요원과 강남의 고급 아파트에 사는 김태준 전직 부장판사가 같은 사람이라는 걸 아들은 전혀 모르고 있었으니까요. 오늘은 좀 어렵겠다. 몸이 안 좋아서. 제 입에서 나온 거짓말에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하지만 아들을 위한 일이었어요. 제 아들이 평생을 잘못된 선택으로 고통받게 할 수는 없었으니까요. 전화를 끊고 주차장으로 돌아보니 유진이 한 남자와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카페 단골 손님이라고 했던 젊은 남자였죠. 두 사람의 대화는 무척 친밀해 보였고 그들의 웃음소리는 멀리서도 또렷하게 들려왔습니다. 내일 저녁에 시간 돼? 그 호텔 좋다며. 남자의 말에 유진은 입을 가리며 웃었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 그녀가 남자의 뺨에 살짝 입을 맞추는 장면이 제 눈에 들어왔어요.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제 아들에게는 당신밖에 없어라며 애정을 표현하던 그녀가 다른 남자에게는 또 다른 얼굴을 보여주고 있었던 거죠. 그날 밤 좁은 고시원 방에 앉아 일기를 썼습니다. 이 특별한 작전을 시작한 지 일주일째였습니다. 남들이 보면 분명 미쳤다고 할 일이겠지만
아버지로서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했어요. 제 눈으로 직접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제 아들이 사랑하는 여자가 정말 그의 미래를 함께 할 만한 사람인지. 하지만 지금까지 본 것들은 제 우려를 현실로 만들고 있었습니다. 아직은 결정적인 증거가 부족했어요. 아들에게 진실을 말하기 위해서는 더 확실한 증거가 필요했으니까요. 조금만 더 지켜보자. 작은 고시원 방, 낡은 침대에 누워 중얼거렸습니다. 31년간 법정에서 수많은 거짓을 가려냈던 것처럼 이번에도 진실을 밝혀내기 위해서요. 제 아들의 행복을 지키기 위해, 그리고 진정한 가족의 의미를 찾기 위해서요. 인생에는 때로는 상상조차 못했던 선택을 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저 역시 그랬습니다. 31년 동안 법정에서 진실과 거짓을 가려내던 부장 판사가 이제는 카페 주차장에서 손님들의 차를 안내하고 있으니까요. 주황색 조끼에 낡은 모자를 쓰고 주차 안내봉을 들고 하루 종일 서 있어야 하는 이 일이 누군가는 제 인생과 어울리지 않는다고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저에겐 이것이 가장 중요한 임무였습니다. 제 아들의 미래가 걸린 일이었으니까요. 작년 여름 저는 법원에서 마지막 판결을 내렸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의 삶을 좌우하는 위치에서 이제는 물러나야 할 때가 된 것이죠. 퇴임식에서는 후배 판사들과 직원들이 축하해 주었고, 제 책상 위에는 감사의 메시지와 꽃다발이 가득했습니다. 그날은 정말 뜻깊었어요. 하지만 제 마음 한구석에는 허전함이 밀려왔습니다. 평생을 법정에서 보낸 저에게 평범한 일상이란 게 어떤 모습일지 상상이 가지 않았거든요. 저의 은퇴 후 계획은 단순했습니다. 책을 읽고 여행을 다니고 산책을 하며 여유로운 시간을 보내는 것이었죠. 아내가 곁에 있었다면 더 좋았겠지만 그녀는 10년 전 하늘나라로 떠났습니다. 아내를 잃고 나서 저는 그저 아들에게 좋은 아버지가 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현우는 제 인생의 마지막 선물이었거든요. 저는 45세에 현우를 얻었습니다. 오랫동안 아이가 생기지 않아 포기했던 저와 아내에게 갑작스러운 임신 소식은 기적과도 같았어요. 현우가 태어난 날, 저는 법정에서의 첫 승소 때보다 더 큰 감격을 느꼈습니다. 그는 항상 저와 아내의 자랑이었고, 저는 그가 원하는 모든 것을 해주려고 했습니다. 현우는 좋은 아이로 자랐습니다. 항상 바르고 예의가 바른 아이였어요. 공부도 잘했고 친구 관계도 원만했죠. 하지만 그만큼 세상의 거칠음을 모른다는 것이 걱정이었습니다. 판사로서 사기꾼들과 거짓말쟁이들을 수없이 만나왔던 저로서는 현우의 순수함이 언젠가 상처가 될까봐 두려웠습니다. 아버지, 저 결혼할 사람을 만났어요. 정년 퇴직 후 2달쯤 지났을 때 현우가 저녁 식사 자리에서 조심스럽게 꺼낸 말이었습니다. 평소 감정을 잘 드러내지 않던 현우가 얼굴을 붉히며 결혼 이야기를 꺼내는 걸 보니 진심이 느껴졌습니다. 솔직히 저는 좀 놀랐습니다. 아직 결혼을 이야기하기엔 이른 나이라고 생각했으니까요. 현우는 이제 막 대학원을 마치고 첫 직장에 들어간 참이었거든요. 서유진이라고 해요. 카페를 운영하고 있는데 정말 성실하고 따뜻한 사람이에요. 현우는 유진에 대해 이야기를 할 때마다 웃음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그는 그녀가 얼마나 다정하고 배려심이 많은 사람인지, 자신이 힘들 때마다 어떻게 위로해 주었는지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그의 눈빛은 사랑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첫 만남에서부터 뭔가 이상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유진은 저를 처음 만났을 때
지나치게 공손했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미소를 띠고 있었지만 그 안에는 차가운 계산이 엿보였습니다. 법정에서 수많은 거짓말을 감지했던 제 직감이 경고를 보내고 있었죠. 아버님, 현우 오빠한테 정말 많이 들었어요. 존경합니다. 유진은 저를 처음 본 자리에서부터 지나치게 칭찬을 했습니다. 물론 처음 만난 어른에게 예의를 갖추는 것은 좋은 일이지만 그녀의 말투에는 어딘가 꾸며진 느낌이 있었습니다. 제가 던지는 질문마다 돌아오는 대답은 너무 완벽했고 그녀는 제 눈을 피하며 말을 돌리기도 했죠. 저는 처음에는 그저 편견일 수도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요즘 젊은이들이 표현 방식이 다를 수도 있으니까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제 의심은 점점 확신으로 바뀌었습니다. 유진은 제가 가진 재산과 아파트에 대해 은근히 물어보기도 했습니다. 아들 앞에서는 절대 그런 모습을 보이지 않았지만 저와 단둘이 있을 때는 가끔씩 본심을 드러냈죠. 결정적인 계기는 3주 전이었습니다. 강남의 한 고급 레스토랑에서 우연히 유진과 그녀의 친구들이 대화하는 모습을 보게 되었어요. 저는 멀리서 들려오는 그들의 대화를 우연히 엿듣게 되었습니다. 야, 진짜 대박이다. 그 판사 아들이랑 결혼하면 강남 아파트의 시아버지 재산까지 다 내 거잖아? 그 할아버지 좀 무서워. 자꾸 나를 의심하는 것 같아. 에이, 그 정도야 괜찮아. 빨리 결혼하고 내가 현우 오빠만 잘 잡으면 되잖아. 저는 그 자리에서 얼어붙은 채 꼼짝도 할 수 없었습니다. 현우의 인생이 걸린 문제였습니다. 하지만 단순히 이 대화만으로 아들을 설득할 수는 없었어요. 법정에서도 증거 없는 주장은 힘을 잃기 마련이었으니까요.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새벽녘 문득 한 가지 아이디어가 떠올랐습니다. 직접 그녀의 일상을 지켜보며 제 눈으로 진실을 확인하기로 결심했어요. 다음 날 아침 유진이 운영하는 블룸 카페를 검색해 보니 마침 주차 요원을 구한다는 공고가 떠 있었습니다. 저는 망설임 없이 지원서를 넣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김봉구라는 이름으로 주차 요원이 되었습니다. 머리를 염색하고 콧수염을 붙이고 낡은 옷을 입었습니다. 50원의 작은 방을 얻고 법정에서 멀리 떨어진 낯선 사람으로 변신했죠. 이제 남은 것은 유진의 진짜 모습을 확인하는 것뿐이었습니다. 주차장에서 일하며 매일 유진의 행동을 지켜봤습니다. 그녀는 손님들에게는 친절했지만 저와 같은 일용직 근로자들에게는 차갑게 대했습니다. 그녀의 눈빛에는 공감이나 배려는 없었고 오로지 계산과 이익만이 반짝였습니다. 저는 하루하루 기록을 남기기 시작했습니다. 작은 메모장에 그녀의 말과 행동을 적어두었고 중요한 순간에는 몰래 녹음도 했습니다. 아들에게 진실을 보여주기 위해서는 확실한 증거가 필요했으니까요. 그리고 저는 천천히 그러나 분명히 진실에 다가가고 있었습니다. 이제는 단순한 의심이 아니라 아들의 인생을 지키기 위한 사명감으로 변해가고 있었습니다. 31년 동안 수많은 진실과 마주했던 판사로서 이번에도 반드시 진실을 밝혀내겠다고 다짐했죠. 블룸 카페에서의 첫 주는 그저 관찰의 시간이었습니다. 유진의 일상, 직원들을 대하는 태도, 손님들에게 보이는 모습, 모든 것이 제 눈에 담겼습니다. 제 법정 경험에서 얻은 직관이 끊임없이 경고를 보냈습니다. 유진의 말과 행동에는 어딘가 불안정한 이중성이 숨어 있었습니다. 카페는 인스타그램에서 유명했습니다. 자수성가한 젊은 여성 CEO라는 이미지 덕분에 젊은 층의 발길이 끊이지 않았죠. 화려한 인테리어, 고급 디저트, 감각적인 메뉴들. 하지만 진실은 달랐습니다.
직원들의 대화를 통해 알게 된 사실은 카페의 실질적인 자금은 유진의 부모가 대준 것이었고 운영에 필요한 모든 전문 인력은 돈으로 고용된 것이었습니다. 자수성가라는 이미지는 허상에 불과했죠. 주차장에서 일하면서 저는 유진의 진짜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그녀는 손님들에게는 친절한 미소를 보였지만 직원들에게는 정반대의 모습을 보였습니다. 특히 어린 알바생들에게는 가혹할 정도로 무례했습니다. 주방에서 이게 음식이야? 머리 좀 쓰고 일해. 같은 소리가 자주 들려왔습니다. 카페 알바생 중에서도 민지는 저에게 가장 따뜻하게 대해주는 아이였습니다. 그녀는 간호학과 학생이었고 부모님을 부양하며 학비와 생활비를 벌기 위해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순수한 모습은 제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할아버지, 물이라도 드세요. 밖에서 오래 계시면 더위 먹어요. 민지야, 네가 있어 여기가 천국 같구나. 민지는 항상 밝은 미소를 잃지 않았지만 어느 날은 그녀의 눈에 눈물이 고이는 걸 보았습니다. 주방에서 유진이 큰 소리로 민지를 꾸짖고 있었기 때문이었죠. 이따위로 일할 거면 그만두세요. 당신 같은 사람 필요 없어요. 유진은 민지가 만든 머핀을 바닥에 던졌고 머핀은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민지는 아무 말도 못하고 그저 고개를 숙였습니다. 제 마음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 모습이 마치 학대당하는 아이를 보는 것 같았거든요. 그날 밤 민지는 제게 조심스레 다가와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사실 저뿐만 아니라 다른 직원들도 힘들어해요. 사장님이 남자 직원들한테는 지나치게 친절하다가 조금이라도 실수하면 폭언을 하세요. 민지는 발목에 선명한 멍 자국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날 아침 유진이 커피를 쏟았다는 이유로 그녀의 팔을 세게 잡아 비틀었다고 했습니다. 그제야 저는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이제는 증거를 모을 때였습니다. 작은 녹음기와 카메라를 준비했습니다. 주차장에서 유진의 대화와 행동을 녹음하고 그녀가 알바생들을 괴롭히는 장면을 촬영했습니다. 증거를 모으는 과정은 쉽지 않았습니다. 유진은 눈치가 빠른 사람이었고 민지에게도 점점 더 심하게 대했습니다. 어느 날 결정적인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유진이 민지의 팔을 거칠게 잡아 흔들며 욕설을 퍼붓는 장면을 촬영할 수 있었던 것이죠. 민지는 그날 발목에 멍이 들 정도로 심하게 당했습니다. 할아버지, 저 이제 더 이상 못 참겠어요. 사장님이 저한테 이렇게까지 할 줄은 몰랐어요. 민지는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보여주었습니다. 거기에는 유진이 다른 알바생을 폭언하고 남자 알바생에게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하는 모습까지 찍혀 있었습니다. 저도 증거를 모으고 있었어요. 사장님이 계속 이렇게 하시면 안 된다고 생각했거든요. 민지가 보여준 증거는 충격적이었습니다. 유진의 폭력적인 행동뿐만 아니라 그녀가 현우에게 거짓말을 하는 장면까지 담겨 있었습니다. 현우야, 오늘은 카페 일이 많아서 늦을 것 같아. 그리고 전화를 끊자마자 다른 남자와 키스를 나누는 장면까지. 이제야 모든 퍼즐이 맞춰졌습니다. 유진은 아들에게 거짓말을 하며 이중 생활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저는 아들에게 진실을 알려야 했습니다. 하지만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아들은 오히려 저를 찾아와 분노를 터뜨렸습니다. 아버지, 왜 유진이한테 이런 짓을 하시는 거예요? 이 영상들 다 조작된 거잖아요. 아들의 오해는 깊었습니다. 유진은 이미 그의 마음을 완벽히 사로잡고 있었던 거죠. 저는 아들에게 진실을 말하려 했지만 그는 듣지 않았습니다. 유진은 교묘하게 저를 나쁜 사람으로 몰아갔습니다. 하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민지와 함께 더 많은 증거를 모았습니다. 유진의 과거 이력, 전 남자친구들과의 관계, 그녀의 빚 문제까지 모든 것이 의심스러웠습니다. 민지야, 나 좀 도와줄 수 있니? 출근길, 민지를 따로 불러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이제는 제 정체를 밝힐 때가 온 것 같았습니다. 처음에 민지는 제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판사 출신 할아버지가 주차 요원으로 변장했다니 영화에서나 나올 법한 이야기였으니까요. 휴대폰에 있던 제 판사 시절 사진과 아들 현우와 함께 찍은 사진을 보여주자 민지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제야 그녀는 제 이야기를 믿기 시작했습니다. 유진의 실체를 알고 있는 민지에게는 제 행동이 충분히 이해가 갔을 테니까요. 결혼식까지는 불과 3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저와 민지는 서둘러 계획을 세웠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간접적인 증거로는 현우를 설득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가 직접 유진의 실체를 목격할 수 있도록 해야 했습니다. 다음 날 유진이 카페에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대신 전화로 중요한 미팅이 있다며 카페를 맡긴다고 했습니다. 민지가 알아낸 바로는 유진이 그날 오후 강남의 한 호텔에서 다른 남자와 만날 약속이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할아버지, 현우 오빠를 어떻게 그곳에 오게 할까요? 민지의 질문에 저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리고 떠오른 아이디어 하나. 현우에게 직접 전화를 걸었습니다. 아들은 처음에는 받지 않았지만 세 번째 시도에서 마침내 전화를 받았습니다. 현우야, 내가 중요한 이야기가 있어. 강남 호텔 로비에서 만나자. 아버지, 제가 왜 거기에... 네 미래가 걸린 문제다. 딱 30분만 시간을 내줄 수 없겠니? 아들은 잠시 침묵하더니 마지못해 승낙했습니다. 의심이 가득한 목소리였지만 그래도 만나기로 한 것만으로도 다행이었습니다. 호텔 로비에 도착했을 때 저는 이미 유진과 그 남자가 함께 있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두 사람은 친밀한 분위기로 대화를 나누고 있었고 이따금 서로의 손을 잡거나 어깨에 기대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확실한 증거를 잡기 위해 민지가 몰래 영상을 찍고 있었습니다. 30분 후 약속한 대로 현우가 호텔 로비에 도착했습니다. 그의 표정은 여전히 경계심으로 가득했습니다. 저를 보자마자 차가운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무슨 말씀을 하실 건데요? 말보다는 네 눈으로 직접 보는 게 좋겠다. 제가 가리킨 방향으로 현우의 시선이 향했습니다. 처음에는 무엇을 봐야 하는지 이해하지 못하는 듯 했지만 곧 그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유진과 다른 남자가 로비의 소파에 앉아 서로 귓속말을 하고 있었고 그 모습은 명백히 연인의 그것이었으니까요. 저건 유진이... 현우야, 미안하다. 하지만 네가 진실을 알아야 했어. 아들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유진과 그 남자를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저는 그의 마음이 얼마나 아플지 충분히 이해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필요한 일이었습니다. 민지가 조용히 다가와 현우에게 휴대폰을 건넸습니다. 화면에는 그동안 모아둔 유진의 행실에 관한 증거들이 담겨 있었습니다. 직원들을 학대하는 장면, 다른 남자들과 만나는 장면, 그리고 현우에게 거짓말하는 순간들까지. 현우는 멍한 표정으로 영상들을 보았습니다. 그의 얼굴에서 점점 혼란과 분노가 뒤섞인 표정이 드러났습니다. 영상을 다 본 후에야 그는 말했습니다. 정말 이럴 수가... 그때 유진과 남자가 일어나 로비를 가로질러 오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세 사람은 그대로 서서 그들이 다가오기를 기다렸습니다. 유진은 걸어오다가 우리를 발견하고는 걸음을 멈췄습니다. 그녀의 얼굴이
순식간에 창백해졌습니다. 현우 오빠? 어떻게 여기에? 유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옆에 있던 남자는 상황을 파악하자마자 서둘러 자리를 피했습니다. 유진은 잠시 당황하더니 이내 침착함을 되찾았습니다. 오빠, 이건 오해야. 이 사람은 그냥 사업 파트너고 카페 확장권으로 만난 거야. 현우는 그저 차갑게 유진을 바라보았습니다. 더 이상 그녀의 거짓말에 속지 않을 것처럼 보였습니다. 민지가 한 걸음 앞으로 나섰습니다. 언니, 거짓말 그만해요. 제가 다 봤어요. 언니가 카페에서 직원들을 어떻게 대하는지, 그리고 오늘도 이 사람에게 어떻게 애정 표현을 했는지. 유진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그녀는 민지를 향해 손을 뻗었지만 현우가 그 사이에 끼어들었습니다. 그만해 유진아. 이제 다 알아버렸어. 현우의 목소리는 놀라울 정도로 차분했습니다. 그는 더 이상 혼란스러워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결단력이 담긴 눈빛으로 유진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유진은 잠시 침묵하더니 갑자기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그것은 지금까지의 그녀와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알았어? 들켰네. 근데 어쩌겠어? 내가 날 사랑한다고 생각했는데 이제 보니 그냥 순진한 바보였네. 유진의 냉소적인 말에 현우의 표정이 더욱 굳어졌습니다. 그는 주머니에서 작은 상자를 꺼내 유진에게 건넸습니다. 약혼 반지가 담긴 상자였습니다. 이걸 돌려줄게. 우리 약혼은 취소야. 다시는 내 앞에 나타나지 마. 유진은 잠시 당황하더니 이내 차갑게 웃었습니다. 뭐 어차피 난 더 좋은 사람이 생겼으니까. 너 같은 순진한 바보는 지겨웠어. 그녀는 몸을 돌려 떠나려 했습니다. 하지만 호텔 출구로 향하는 그녀의 뒤로 2명의 경찰관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서유진 씨, 맞으신가요? 폭행 및 업무방해 혐의로 조사받으셔야 합니다. 저도 현우도 놀랐습니다. 경찰은 어디서 온 걸까요? 그때 민지가 작게 속삭였습니다. 제가 신고했어요. 유진 언니가 저와 다른 직원들을 폭행한 증거를 모두 경찰에 제출했거든요. 민지의 용기에 감탄했습니다. 어린 나이에 그런 결단력을 보이다니 정말 대단한 아이였습니다. 경찰은 유진을 데리고 가면서 민지에게도 진술을 위해 함께 와달라고 했습니다. 민지는 잠시 망설이더니 저와 현우에게 양해를 구하고 경찰을 따라갔습니다. 호텔 로비에 남은 저와 현우는 한동안 말없이 서 있었습니다. 아들의 눈에는 상처와 혼란이 가득했지만 동시에 어떤 안도감도 보였습니다. 아버지, 제가 너무 어리석었습니다. 현우의 말에 저는 그저 그의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사랑에 빠지면 누구나 판단력이 흐려질 수 있는 법입니다. 그것이 아들의 잘못만은 아니었으니까요. 우리는 함께 호텔을 나왔습니다. 가을의 선선한 바람이 마치 모든 것을 새롭게 시작할 수 있다고 말해주는 것 같았습니다. 경찰에게 연행되는 유진을 보며 우리 셋은 한동안 말없이 서 있었습니다. 현우의 눈에는 상처와 혼란이 가득했습니다. 사랑했던 사람의 배신을 목격한 충격이 컸을 테지요. 호텔 카페에 앉아 저는 모든 것을 설명했습니다. 어떻게 유진의 진면목을 의심하게 되었는지, 왜 주차 요원으로 변장했는지, 처음에는 말도 안 되는 이야기처럼 들렸겠지만 현우는 차분히 듣고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그런 일까지 정말 죄송합니다. 내 행복을 위해서라면 뭐든 할 수 있는 게 부모 마음이야. 현우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는 고개를 숙인 채 손수건으로 눈가를 훔쳤습니다. 이런 모습을 보이고 싶지 않았겠지만 감정을 억누르기에는 너무 많은 일이 있었던 하루였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유진은 폭행 혐의로 벌금형을 받았고 카페는 다른 사람에게 팔렸습니다. 다행히도 새 주인은
직원들을 전부 유지하기로 했고, 민지도 계속해서 그곳에서 일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여전히 간호학과 공부를 열심히 하며 아르바이트를 병행하고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오늘은 제가 특별히 내린 커피예요. 꼭 드셔보세요. 민지의 환한 미소가 카페를 밝게 만들었습니다. 이제 이곳은 새로운 분위기로 탈바꿈했습니다. 직원들도 더 밝아졌고 손님들도 늘었습니다. 민지는 비록 카페의 주인은 아니었지만 그곳에서 가장 인기 있는 바리스타가 되어 있었습니다. 현우는 유진과의 일을 겪고 한동안 우울해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약이라고 차츰 회복되어 갔습니다. 특히 민지가 일하는 카페에 자주 들르면서부터요. 두 사람이 대화를 나누는 모습을 보면 자연스러운 웃음이 오가는 것이 보였습니다. 제가 매일 카페에 들르는 것도 이제는 일상이 되었습니다. 주차 요원 일은 그만두었지만 명예주차 관리인으로서 가끔 손님들의 차를 안내하곤 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민지와 현우가 점점 가까워지는 모습을 지켜볼 수 있어 행복했습니다. 아버지, 오늘은 제가 민지 씨와 저녁을 먹기로 했어요. 괜찮으시죠? 아들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유진을 볼 때와는 다른 더 깊고 진실된 감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민지도 현우를 바라볼 때면 살짝 볼이 붉어졌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 무언가 특별한 것이 자라고 있다는 걸 느낄 수 있었습니다. 당연하지. 젊은이들끼리 즐거운 시간 보내렴. 저는 그저 미소 지을 뿐이었습니다. 억지로 나서지 않아도 좋은 인연은 자연스럽게 찾아오는 법입니다. 어느 일요일 오후 현우와 함께 낚시를 갔습니다. 오랜만에 아버지와 아들 둘만의 시간이었습니다. 강가에 앉아 낚싯대를 들이우고 우리는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아버지, 요즘 민지 씨랑 많이 가까워졌어요. 그래? 좋은 아이더라. 성실하고 마음씨도 착하고. 이번엔 제가 신중하게 생각해 보려고요. 유진이처럼 외모나 화려함에 현혹되지 않고 진짜 그 사람을 보려고요. 아들의 말에 뿌듯함이 밀려왔습니다. 이번 일을 통해 아들이 많이 성장했구나 싶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눈이 더 깊어진 것 같았습니다. 아버지, 정말 감사드려요. 아버지가 아니었으면 저는 지금쯤 엉뚱한 사람과 결혼해서 불행했을 거예요. 난 그저 네가 행복했으면 했을 뿐이야. 1년이 지났습니다. 민지는 이제 간호학과 마지막 학년이 되었고 여전히 카페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며 학비를 벌고 있었습니다. 졸업을 앞두고 병원 실습에 열중하면서도 틈틈이 현우를 만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두 사람의 관계는 자연스럽게 깊어졌습니다. 서로를 존중하고 이해하며 천천히 사랑을 키워나갔죠. 아버지, 다음 주 일요일에 민지 부모님을 뵙고 오려고 해요. 현우의 말에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1년 동안 차분히 서로를 알아가더니 이제는 민지의 부모님께 정식으로 인사드리려는 단계까지 왔나 봅니다. 마음속으로 만세를 불렀지만 겉으로는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아들아, 정말 좋은 결정이구나. 민지는 정말 좋은 아이야. 다녀온 후 현우의 이야기를 들으니 민지의 부모님은 정말 좋은 분들이었습니다. 비록 건강이 좋지 않아 어려움을 겪고 계셨지만 딸을 훌륭하게 키우신 분들이라고 했습니다. 현우의 이야기를 들으며 민지가 왜 그토록 성실하고 따뜻한 아이로 자랐는지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2년이 더 지나 민지는 간호학과를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하고 간호사 국가고시에 합격했습니다. 그녀는 서울의 종합병원에 취업하여 꿈에 그리던 간호사의 길을 걷게 되었습니다. 현우도 이 회사에서 승진하여 안정된 위치에 올랐습니다.
두 사람은 이제 인생의 새로운 장을 함께 열 준비가 되었습니다. 아버지, 저희 결혼하기로 했어요. 다음 달에 날짜를 잡으려고 합니다. 현우의 진지한 목소리에 저는 깊은 감동을 느꼈습니다. 두 사람이 서로를 충분히 알아가며 내린 결정이기에 더욱 의미가 있었습니다. 정말 축하한다, 아들아. 민지는 정말 좋은 사람이야. 결혼식은 봄날의 벚꽃이 만개한 정원에서 열렸습니다. 작지만 따뜻한 자리였습니다. 민지는 단정한 웨딩 드레스를 입고 빛나는 미소를 지었고 현우는 한시도 그녀의 손을 놓지 않았습니다. 제가 짧은 축사를 했습니다. 인생은 때로 우리에게 시험을 줍니다. 그 시험을 통과하기 위해서는 진실된 마음과 용기가 필요합니다. 현우와 민지 두 사람은 그 시험을 훌륭히 통과했고 이제 서로를 찾았습니다. 앞으로도 서로를 존중하고 사랑하며 행복한 가정을 이루길 바랍니다. 현우와 민지의 웃는 모습을 보며 저는 제 선택이 옳았다고 다시 한번 확신했습니다. 판사로서 31년간 수많은 판결을 내렸지만 제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판결은 아마도 이것이었을 겁니다. 주차 요원으로 변장해 아들의 행복을 지켜낸 것. 지금도 가끔 그때를 생각하면 웃음이 납니다. 판사 출신 노인이 주차 요원으로 변장해 예비 며느리를 감시하다니. 누가 들으면 영화 같은 이야기라고 할 겁니다. 하지만 이것이 제가 아들을 위해 할 수 있는 일이었고 결과적으로는 모두에게 행복한 결말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민지가 일하던 카페에 가끔 들르면 그녀가 없어도 직원들이 저를 반갑게 맞아줍니다. 민지는 이제 병원에서 환자들을 돌보지만 가끔 쉬는 날에는 카페에 들러 옛 동료들과 이야기를 나눈다고 했습니다. 그녀가 선택한 길에서 행복하게 성장하는 모습을 보는 것이 저에게는 큰 기쁨입니다. 인생은 참 예측할 수 없는 여정입니다. 31년간 법정에서 판결을 내렸던 제가 이제는 낚시와 여행을 즐기며 여유로운 노후를 보내고 있다니. 하지만 이 모든 과정에서 저는 더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진정한 사랑과 용기, 그리고 가족의 소중함을, 그리고 무엇보다 나이가 들어도 새로운 시작이 가능하다는 것을. 이제 저는 73세의 평범한 노인이 아닌 여전히 배우고 성장하는 한 사람으로서 매일을 살아가고 있습니다.